성정실록 280억 원 성종 24년 12월 24일 갑신 첫번째 기사 1493년 명홍치 6년 사헌부 장령 김수동이 본부의 시추 죄인의 죄목을 가지고 아뢰기를 무릇 사람의 죄는 고범이 있고 과오가 있는데 고범은 죄가 비록 가볍다 하더라도 법에 있어 용서할 수가 없으며 과오는 죄가 비록 무겁다 하더라도 인정에 있어서 죄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유라는 것은 시령에 따라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인데 만약 경종을 논하지 않고 곧바로 용서한다면 어떻게 악행을 징계하겠습니까? 전에 낭뇌의 변고를 당하자 너그러운 은혜를 베풀어 도형, 유형의 대죄에 모두 은유를 입게 하셨으니 덕이 지극히 우악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이 생각하기에는 시추의 죄상은 마땅히 해사의 당상 낭청으로 하여금 상세히 고역하게 하여 용서할 만한 것인가를 헤아려 용서한다면 실형을 따를 수 있고 억울함을 풀게 할 수도 있겠지만 도형, 유형, 부처와 같은 것은 모두 이미 정죄한 것이니 방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이미 상세히 알았으니 마땅히 다시 생각해 보겠다 하였다. 고범은 고의로 범한 죄이다. 성조실록 285권 성종 24년 12월 24일 갑신 두번째 기사 사헌부의 사례기를 도망 중인 최반은 전임 김제 군수로 있을 때 관에서 저장해둔 면포 108필을 쌀 합계 16석, 깨 20두, 겨자 2두, 누룩 50원, 기름 7두 8승 2홉을 훔쳐 본가로 옮기다가 증로에서 잡혔는데 개장하면 132관 120문이니 유리 뒤쫓아 체포하여 교대시 하는데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도둑질을 하여 쓴 물건은 관에서 몰수하고 또 장안에 기록하소서 하였는데 명하영 논영 이상과 의정부에 의논하게 하였다. 윤필상 2급 변호사신 윤호 한치영 정문영 유지가 의논하기를 아랜바에 의거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최반이 김제 군수로 있을 때 탐독함이 한정이 없으니 백성들이 매우 고통스러워하며 내 아들놈이라고 비아냥거렸다. 최반의 아비가 이를 듣고 노하여 최반에게 말하기를 너를 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 바로 김제 백성의 아들이더구나 하였다. 그 후에 아비가 김제의 지경에 이르렀는데 덜 익은 보리를 베는 백성이 있어 괴이하게 여겨 물으니 그 백성이 크게 한숨을 쉬며 대답하기를 군수가 백성의 고유를 짜내는 바람에 백성들이 살아갈 수가 없어 아침 저녁으로 도망하여 흩어지니 어느 여가에 보리가 있기를 기다리겠습니까? 군수는 두고라도 들으니 그 아비가 늙었다고 하는데 어찌 속히 죽어 군수로 하여금 해관되게 하여 백성이 소복되게 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므로 아비가 통곡하며 갔다 하였다. 또 논평하기를 최반의 형 최전은 탐도하고 포악함이 최반보다 심하였다. 아이고. 일찍이 제주 목사가 되었을 때는 재물을 배로 수송하여 집에 옮기는 것이 잇따랐다. 영광군수 기창과 익산군수 이계통은 최반과 함께 한도에 있었는데 모두 탐독하여 그때 전라도의 삼거리라고 불리었다. 미남이 기찬을 대신하였는데 그 탐독하여 백성을 학대하는 것이 기찬과 다름이 없었으며 교활한 아전을 능히 제압하지 못하여 백성을 침탈함이 더욱 심하였다 하였다. 또 논평하기를 기찬이 홍문관 은교가 되어 강경하고 정직한 것을 잡아했는데 군수가 되자 평소 홍문관 출신이라고 자랑하였다. 그러나 먼 지방의 백성들이 관제를 많이 알지 못하여 서로 말하기를 홍문관이 대체 무슨 물건인가 하였다. 해관은 관원이 부모의 상사를 당했을 경우 상기 동안 관직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성조실록 680억 원 성종 24년 12월 24일 갑신 세번째 기사 이집을 가선대부 호조 참판으로 안우근을 통정대부 형조참의로 박시행을 조산대부 사관은 사관으로 이유청을 조산대부 사헌부 장령으로 남세담을 승은랑 사관은 헌납으로 조기를 가선대부 충청도 관찰사로 김무를 가선대부 강원도 관찰사로 남계당을
통정대부 남원부사로, 조등을 통정대부 장흥부사로, 구전을 통정대부 회령부사로, 박근을 차헌대부 지중추부사로, 김영유를 가정대부 동지중추부사로, 윤탄 김재신을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로, 안침을 가선대부 행첨지중추부사로, 임효곤을 절충장군 동관 첨절제사로 삼았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김문은 성품이 용렬하고 잡달았으며 굽신거리며 웃는 낯으로 아첨하였다. 처음에 문음으로 조정의 반열에 낄 수 있었는데 그 형 김작의 딸이 후궁이 되자 저절로 고관이 되어 승지가 되고 다시 참의가 되었다가 이때 이르러 특별히 가선대부가 더해져 관찰사가 되니 무리가 뒤끌었다. 대간이 간쟁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하였다. 성조실록 280억 원 성종 24년 11월 24일 갑신 네 번째 기사. 이번 정사의 덕천군수 양관 함양군수 김준손, 창녕현감 박한주의 흥현감 김수문, 함안군수 강백진, 금산군수 이집, 익산군수 김호, 영암군수 강삼, 고부군수 최한원에게 모두 한 작업을 더하였는데 본도의 관찰사가 연근하게 본공한다고 계문하였기 때문이었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양관은 무인으로서 용유라고 비루하며 무능하였다. 그가 덕천에 있을 때 관사는 다스리지 아니하고 평소의 조화상 노사신에게 아부하였는데 노사신이 감사 이측에게 서신을 보내어 칭찬하기를 부지런하고 공손하며 청렴하고 검소하다 하였으므로 이측이 이로써 칭찬의 아뢰니 이러한 상이 있었던 것이다. 청도 군수 정이교는 타모함이 견줄 바가 없었으므로 그 어미가 이를 미워하였다. 집이 영천에 있었으므로 청도와는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병이 났다고 정이교를 부르니 정이교가 달려가서 보니 형제들이 와서 모였다. 그러나 어미는 실제로 병들지 아니하였다. 그 어미가 정이교에게 수죄하기를 너희 부친은 여러 고을의 수령이 되었으나 청렴하다는 명망을 얻었는데 이제 너는 겨우 일개 군수가 되어 큰 집을 짓고 또 늙은 어미에게 맛있는 음식을 계속 보내며 밤낮으로 처가에 관물을 실어나르니 너가 정종소의 아들이 되어 어찌 너의 부친을 욕되게 하느냐 하며 판자를 잘라서 그 등을 수십 차례 때리고 집안 사람들에게 같이 밥을 먹지 말라고 일렀다. 너무 멋있다. 이 극균이 감사가 되자 하고에 두니 사람들이 명쾌하게 여겼다 하였다. 성조실록 280억 원 성종 24년 11월 24일 을류 첫 번째 기사. 올영합증추 소우대 등 7인이 내조하다. 성조실록 280억 원 성종 24년 12월 25일 을류 두 번째 기사. 문신을 골성에 모이게 하여 영상실을 짓게 하고 전교하기를 내가 채자를 만들게 한 것은 장차 문신을 권려하기 위한 것이다 하였다. 영상신은 원조를 하려는 시다. 성종실록 280억 원 성종 24년 12월 25일 을류 세 번째 기사. 헌납 남세 담이 아뢰기를 신의 자급은 승훈랑인데 헌납은 정오품이 벼슬입니다. 대전에 3계급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했으니 신은 직사에 나아가기가 미안합니다. 아니 정교하기를 이미 짐작하여 하였으니 사용하지 말라 하였다. 성조실록 280억 원 성종 24년 12월 27일 정야 첫 번째 기사. 병조판서 정가리와 쌀에게를 동관 첨절제사 임효곤이 변방에 부임하는 것을 꺼리하여 병이 들었다고 핑계를 하고 사직하였으니 매우 옳지 못합니다. 무인은 힘이 강성할 때 임용해야 하는데 임효곤의 나이가 거의 노인이 되어가니 만약 이때를 넘긴다면 장차 어디에 쓰겠습니까? 동관은 진실로 요해지인이 반드시 마땅한 사람을 가려서 위임해야 할 것입니다. 참건대 개차하지 말고 아우러 병을 칭탁하는 까닭을 출국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동관은 평소 임기응변해야 하는 지역이다. 임효곤은 진실로 병이 있으니 만약 뜻밖의 병고가 있게 되면 활을 잡고 적을 제압할 수가 있겠는가? 개차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임효곤은 북정에서 돌아올 때 말에서 떨어져 다쳐 침질과 뜸질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말하였고 그때 또한 그것을 본 사람도 있으니
임효군을 불러 병의 허실을 상세히 물어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로 280억 원 성종 24년 12월 27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김수동이 아뢰기를 남세담은 풍계가 겨우 성운락인데 헌납으로 초수하셨으니 대전의 세 계급은 뛰어넘을 수 없다는 법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간관이란 다른 사람이 과실을 논하는 것인데 어찌 스스로 바르지 못한 바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김의무는 전에 남형한 죄를 범하였으니 상은에 지나치게 입어 단지 직천만 거두었는데 또 한 달이 되지 아니하여 돌려주셨으니 사사로운 은혜가 지극히 중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발탁하여 홍문관 은교를 제수하시니 또한 옳지 못합니다. 구전은 본래 내력이 없고 단지 군기시 첨정이 되었을 뿐이며 또 육진의 직임을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회령은 큰 고을로서 백성이 많이 살고 있으므로 부사가 된 사람은 변방을 방비하는 일과 야인을 접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백성을 다스리는 일까지 겸해야 하는데 구전은 북종 때 실수한 바가 많이 있었으니 작건대 아울러 개차하였었사였는데 전교하기를 구전이 비록 내력이 없다 하나 모재가 있고 또 그를 아니 마땅히 임용할 만하다. 북종 때 비록 실수한 바가 있었다 하나 어떻게 이 때문에 임용하지 못하겠는가. 남세담이 비록 세 계급을 뛰어넘었다 하나 간관은 반드시 쓸만한 사람을 가려서 제수해야 되는 것이다. 이 의무가 비록 남용의 죄를 받았다 하나 노초원이라는 자가 사신을 능멸하고 그 행장을 수색하였으므로 이 의무가 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며 단지 장신하였을 뿐인데 어찌 그를 죽이겠다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겠는가. 죽음에 이른 것은 우연한 데서 기인한 것이다 하니 김수동이 도하려기를 육진 가운데 회령은 가장 큰 진이어서 살고 있는 백성이 많고 귀화한 야인 또한 많이 살고 있는데 백성을 다스리고 오랑캐를 대비하는 일을 꾸준히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북정대 죄를 범한 자이겠습니까? 남세담이 비록 감당할 수 있다고 하나 대전의 법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이 의무는 사죄를 범한 지 2년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에 있어 서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북정 때 구전에게 만약 죄가 있었다면 원수가 마땅히 반드시 다스렸을 것이다. 그들은 직접 보지 못하고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들었을 것인데 어떻게 한 사람이 회방 때문에 그를 버리겠는가. 내가 듣건대 구조는 집안대대로 무예를 업으로 삼아 그 재주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하니 변방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단지 그 과실은 원수에게 물어서 조처하겠다. 남세담을 헌납으로 승진시킨 것이 비록 법에는 어긋난다 하나 인군이 사람을 쓰면서 어떻게 이에 구애받겠는가. 만약 쓸만한 사람이 있다면 비록 승제의 직임이라 하더라도 차례를 밟지 않고 발탁해서 임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이 의무는 일찍이 대간이 되어 시종하였으므로 쓸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자세히 알고 있다. 어찌 법에 구애받아 임용하지 아니하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로 280억 원 성종 24년 12월 28일 무자 첫 번째 기사. 헌납 남세담이와 사례기를 사무에서 신의 벼슬이 법에 어긋난다고 농계하니 신은 진실로 미안합니다. 사직하기를 청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로 280억 원 성종 24년 12월 28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사관은 정은 이 세인이와 사례기를 김물을 특별히 가선대부로 승계하고 관찰사를 제수하여 한 방면에 전제하게 하셨는데 관찰사는 그 직임이 지극히 중하니 경관의 참의의 예와는 같지 아니합니다. 또 통정대부 이상의 품계는 반드시 공과 능력이 타계한 후에 더해야 가한데 김문은 별다른 타기한 능력이 없음에도 가게하였고 또 방면의 직임을 제수하셨으니 매우 미편합니다. 심광보는 전적으로서 직강에 승진되었습니다. 사표의 직임은 반드시 경하게 밝으면서 행실을 닦은 사람을 가려 써야 하는 것인데 일컬을 만한 재행이 없는데도 초천하셨으니 또한 옳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위는 판관으로서 승진하여 첨정이 되었습니다. 무릇 승직은 마땅히 재능이 다른 사람보다 월등한 후에야 가하는 것인데 한위에게 무슨 타기한 재능이 있다는 것입니까? 회령부사 구조는 단지 무예만 있고 일을 다스리는 데 익숙하지 못하니
직임을 감당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또 북정 때의 구전의 과실을 말하는 자가 있습니다. 청컨대 모두 개정하소서. 부장, 녹사, 의금부, 낭청 등을 경관해 능력을 시험해보지 아니하고 모두 수령에 제수하셨습니다. 수령은 친민하는 직임이므로 만약 가리지 않고 제수한다면 백성들이 그 폐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전에는 혹 육조의 난관이나 혹은 경악의 신하로 주의하였으니 민생을 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전황의 고난을 잡은 자가 모두 어질기를 기약할 수는 없지만 그 선별이 사랑하고 미워하는 데서 나온다면 한정없이 재물을 탐내는 무리들이 모두 수령이 될 것이니 비록 감사가 옳고 그름을 살펴서 출척한다 하더라도 자주 바뀌는 패단이 많아서 백성들이 받는 폐해가 매우 심할 것입니다. 하고 사헌부 장령 김수동이 와서 아뢰기를 인군이 법을 집행하는 것은 마땅히 금석과 같이 경고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남세담을 위하여 대전의 성헌을 무너뜨리는 것이 옳겠습니까? 후사의 임금이 반드시 말하기를 우리 조정께서도 또한 법을 무너뜨렸다고 할 것이니 그런즉 그 패단을 이루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의무를 일일이 되지 아니하여 도로 서용하셨으니 이 또한 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또 명하여 안관우를 판서에 의망하게 하셨는데 안관우는 늙어서 이를 다스리지 못하므로 육경의 장관에 적합하지 못합니다. 만약 늙은 것을 민망히 여겨 우대하고자 하신다면 마땅히 추구의 벼슬을 제수하고 복록을 넉넉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청컨대 성명을 개정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풍속을 살펴보건대 벼슬을 제수받은 자가 혹 의친에 관계되면 반드시 힘써 헐뜯으며 배척하는데 남세의 담은 의친이 아니고 공론이었다. 만약 쓸만한 재주가 있다면 비록 승지라도 차설을 가리지 않고 발탁해서 임용함이 마땅하다. 이 의무는 비록 1년이 되지 아니하였으나 능히 계과 자신한 사람이니 임용한다 해도 무엇이 해롭겠는가. 안관우는 비록 늙었다 하나 육경의 직임이 어떻게 모두 연소한 후에야 능히 해낼 수 있겠는가. 노성한 사람은 더욱 임용할 만한 것이다. 김문은 일찍이 승지 참의가 된 적이 있다. 그런데 만약 참의는 위에 판수와 참판이 있기 때문에 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말한다면 가령 상관이 자리에 없을 때는 참의는 마땅히 상관을 기다렸다가 이 일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인가? 또한 반드시 독단할 것이다. 그러니 감사의 직임이 김무에게 어찌 어렵겠는가? 녹사 등의 일은 전을에 진열할 때 내가 이조 판서의 말로 인하여 여러 재상들에게 물으니 모두 가하다고 말하여 논의가 이미 정해졌으니 바꿀 수가 없다. 한이는 나의 사촌인데 사복의 직임이 어찌 반드시 문무에 능숙한 후에야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비록 다른 사람보다 월등한 재주는 없다 하더라도 마정을 이해한다면 맡길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차례차례 천전하였는데 무엇이 해롭겠는가. 심광보의 일은 존재에 물어보고 구전의 일은 마땅히 원수의 말을 들어보고 조처하겠다 하였는데 김수동, 이세인 등이 거듭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선조실록 280억 성종 24년 11월 28일 무자 세번째 기사 홍문관 부제학 김심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삼가듣건대 이번에 지난번 이극돈이 경상 감사가 되고 이종준이 도사가 되었을 때 유양 잡조, 당송 시화, 유산 악부 및 파한집, 보한집, 태평 통제 등의 책을 간행하여 바치니 이미 내부에 간직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당송 시화, 파한집, 보한집 등의 책을 내려 신등으로 하여금 역대의 연호와 인물의 추출을 대략 주의하여 바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신등은 제왕의 학문은 마땅히 경사의 마음을 두어 수신제가하고 지국 평천하하는 요점과 질환과 득실의 자취를 강구할 뿐이고 이 이외에는 모두 지도하는 데 무익하고 성학에 방해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극돈 등이 어찌 유양잡조와 당송시화 등의 책이 괴탄하고 불경한 말과 부화하고 희롱하는 말로 되었음을 알지 못하고 반드시 진상하는 것입니까?
이는 전하께서 시학의 유의하심을 알고 그 의중을 마친 것입니다. 인주가 승상하는 바는 이를 따르는 자들이 많으니 이극돈이 오히려 그러한데 하물며 매개를 인연하여 진출하려는 자이겠습니까? 이와 같이 괴탄한 희극의 책은 전하께서 음성 미색과 같이 멀리 해야 마땅할 것이니 내부에 비장하게 하여 을리야 지람을 돕게 함은 마땅치 하지 못합니다. 청근대 위의 여러 책을 외방에 내어 보내게 하여 성상께서 심성을 기르는 공력에 보탬이 되게 하시고 인신들이 아첨하는 길을 막으소서 하였는데 정교하기를. 그대들이 말한 바와 같이 유양, 잡조 등의 책이 괴탄하고 불경하다면 국풍과 좌전에 실린 것만 모두 순정하다는 것인가? 근래 인쇄하여 반포한 사문, 유취 또한 이와 같은 일들이 실려있지 아니한가? 만약 인군이 이러한 책들을 보는 것은 마땅하지 못하다고 말한다면 단지 경서만 읽어야 마땅하다는 것인가? 이극도는 이치를 아는 대신에 어떻게 그 불가함을 알면서 그렇게 하였겠는가? 지난번에 유지가 경상감사가로 있을 때 10점소를 병풍에 서서 바치니 의논하는 자들이 아첨하는 것이라고 여겼는데 지금 말하는 것 또한 이와 같다. 내가 전일에 그대들이 이 책들을 대강 주의하도록 명하는데 그대들은 반드시 주의하는 것을 그리하여 이런 말이 있는 것이다. 이미 불가함을 알았다면 애초에 어찌 말하지 아니하였는가 하였다. 내부는 궁중의 재화의 간직과 복식, 포진, 등촉의 출납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것이다. 또는 그 창구를 말한다. 을야 지람은 임금이 정무를 마치고 취침하기 전 10시경에 독사함을 이릅니다. 성조실록 285권 성종 24년 12월 29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어제 홍문관의 살인바가 옳은가 옳지 않은가 하였는데 도승지 김은기가 아뢰기를 이보다 앞서 김영류가 경상도 감사가 되어 육선 공주 일을 바쳤는데 이 책은 규관하는 정대한 책이었으나 바치는 것이 가하지만 잡서와 같은 것은 단지 간행만 할 뿐이고 바치는 것은 마땅하지 못합니다. 홍문관에서 아린 것은 이 때문이었습니다. 자, 전교하기를 사람들은 각각 부류가 있으니 비록 불경한 책을 본다 하여 어찌 어진 사람이 변화해 사악하게 될 수 있겠으며 어지지 못한 자가 비록 정대한 책을 본다 하여 어찌 착해질 수가 있겠는가? 착하게 되고 사악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달려 있을 뿐이니 착하거나 사악하거나 모두 마땅히 보고서 권계를 삼는 것이다. 이 극도는 감히 나의 뜻을 희구한 것이 아니라 때마침 간행하였기 때문에 바쳤을 뿐이다. 호문관에서 만약 이 극돈이 바치는 것이 마땅하지 못하다고 하였다면 가하겠지만 아첨하여 바쳤다고 하는 것은 불가하다. 또 내부에 간직한 책을 내보낼 것을 청하였으니 더욱 불공하다. 만약 그렇다면 내부에 간직한 잡서를 모두 내보내야 하겠는가? 또 인구는 단지 4서 5경만 모아야 할 뿐인가? 내가 홍문관으로 하여금 이 책을 주의하게 한 지 이미 5달이 지났는데 이제까지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또한 죄가 있는 것이다. 만약 이 책을 보는 것이 마땅하지 못하는 것을 알았다면 마땅히 처음에 말할 것이지 무엇 때문에 오늘까지 기다렸다가 이런한 말을 하는가. 그러나 이로써 죄질 수는 없다. 홍문관으로 하여금 곧 서게 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85권 성종 24년 11월 19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이조판서 이극돈이와 사례기를 태평, 통제, 보환집 등의 책은 전에 감사로 있을 때 이미 인간하였고 유형의 설원 신서는 문예에 관계되는 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제왕의 치도에 관계되며 유양 잡조가 비록 불경한 말이 섞여 있다 하나 또한 널리 보는 사람이 마땅히 섭렵하는 바이므로 신이 간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일에도 제도에 새로 간행한 서책을 진상하라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진봉하였을 뿐입니다.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어떤 책이 시학에 관계되기에 신을 지적하여 전하의 의중을 마친 것이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신은 이미 성상의 연회를 지극히 보는데 무슨 다른 것을 희구할 것이 있어 감히 아첨하여 바쳤겠습니까? 그러나 홍문관의 청의의 소재가 신이 아첨하여 바쳤다고 배척하므로 부끄러운 얼굴로 직사에 있는 것이 마음의 진실로 미안합니다. 피험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어서로 이르기를
판사가 새 서책을 바친 것이었지 나의 의중을 맞추고자 한 것이었겠는가? 내가 시화를 좋아한다고 여겨 판사가 나의 의중을 맞췄다고 한다면 그 말이 너무 지나치지 아니한가? 오늘날의 풍습은 옛날과 크게 달라 허물이 없는 데서 허물을 찾고 말이 없는 데서 말을 만드니 이는 모두 내가 밟지 못하고 신의가 없는 소치이다. 경은 혐의롭게 여기지 말고 더 거짓분에 힘쓰도록 하라 하였다. 참으로 어지는 것이다. 성조실록 285권 성종 24년 11월 19일 개축 세 번째 기사 부재하 김심등이와 사르기를 당송시와 파한집, 보한집 등의 책을 주의하는 일을 신등이 끄려한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사문 유취를 먼저 교정하는 일을 전교받았기 때문에 곧 주의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인신이 명을 받으면 비록 위험한 곳에 나간다 하더라도 감히 피하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문필의 작은 일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끄려하는 정상이 있었겠습니까? 신등은 이러한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신등은 보잘것없는 재능을 가지고 시중으로 있으면서 시학을 인주의 만류의 일로 생각하여 평소 성상께서 혹시라도 유의하심이 있을까 두려워하였습니다. 이극도는 사리를 하는 신하로서 이 불경한 희극의 책을 바쳤으므로 신등은 마음이 진실로 그르다고 여겼기 때문에 아뢰었을 뿐입니다. 어떻게 감히 허물이 없는 데서 허물을 찾고 말이 없는 데서 말을 만들고자 하였겠습니까? 주의하라는 명을 받들고 즉시 농계하지 아니한 것은 진실로 상교와 같습니다. 그러나 인신의 의리는 생각한 바가 있으면 반드시 계단하는 것이니 어찌 말하는 때가 이르고 늦은 것으로서 감히 형적을 피하겠습니까? 지금 하교를 받들고 보니 절실한 마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대죄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내가 그대들이 말하는 뜻을 모르는 바 아니다. 유양, 잡조 등의 책이 비록 불경한 말로 뒤에 섞여 있다 하나 국풍 또한 엄난한 말이 실려 있다 하여 경연에서 진강하지 못하도록 청한 자가 있었으니 뒤 사람이 그 그릇됨을 많이 의논할 것이다. 인주는 마땅히 선과 악을 살펴봄으로써 권계를 삼는 것이니 만약 그대들이 말한 바와 같다면 근래에 인수한 사문 유취는 불경한 말이 없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내부에 간직해둔 여러 책을 장차 죄다 찾아서 내보내고 인구는 단지 4서 5경만 읽어야 할 뿐인가? 이 책을 주의하도록 명한 것이 8월에 있었으나 이제까지 써서 바치지 아니하였으니 책망이 돌아갈 바가 있는데 이제 도리어 이런 말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대들은 반드시 고열하기를 끄려하여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제하지는 말라 하였다. 선조실록 285권 성종 24년 11월 29일 개축 네 번째 기사 사관은 정은 이 세인이와 사르기란 김무, 한위 등의 일과 녹사, 부장 등의 능력을 시험해보지 않고 바로 외임에 제수한 것도 미편한 일입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라 김무는 이미 승지를 지냈다. 김무가 만약 어질지 않는다면 그 이전에 어찌 말하는 사람이 없었겠는가. 사복의 관리는 단지 마정을 발표한 그만이니 한위는 일찍이 판관이 되었다. 그리고 마정에 밝을 것 같으면 첨정이 되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겠는가. 녹사 등의 일은 이미 모화관에서 삼공과 더불어 의논하여 정하였으니 말하지 말라 하였다. 이 세인이 거듭 아뢰기를 백성을 가까이 하는 직임은 수령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보지도 않고 한결같이 모두 엄망할 수 있겠습니까? 또 사람에게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는 반드시 일을 행한 것을 살펴본 후에야 알 수 있는데 지금 녹사 등도 비록 취재하였다고 하나 한 줄의 글을 읽게 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행함에 있어 애초에 일찍이 미치는 바가 없었는데 어떻게 취재한 것으로 현능하다여 수령에 의망하겠습니까? 또 천조는 정권이 있기 때문에 용렬한 사람이 분주히 다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전조를 맡은 자가 혹 공정한 사람이 아니라면 장차 이 법에 의하여 진실로 자기에게 아부하는 자가 있을 경우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헤아리지 아니하고 모두 수령으로 의망할 것이니 그 패단은 장차 이루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김무가 비록 일찍이 승지를 지냈다 하나 인망에 맞지 아니하니 어찌 가하겠습니까? 그 과실을 답습하여 다시 일을 그르칠 것입니다. 또 감사의 직임은 중한 바가 맡은 바가 중하니
감사가 즐김에 적합하지 못하여 출처이 명확하지 못하면 백성들이 받는 폐해가 적지 않을 것인데 어떻게 평범한 재능을 가진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겠습니까? 작업에 따라 승진시켜 임용하는 것은 상도이고 차슬을 따르지 않고 발탁해서 임용하는 것은 한때의 권도인데 권도는 부득이한 때가 아니면 쓸 수가 없으니 반드시 현능한데도 하류에 침체되어 구애받을 수 없는 자격을 갖춘 자에게 부득이 이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유는 이미 드러난 공과 재능이 없으니 어찌 부득이해서 차슬을 뛰어넘어 벼슬을 제수한 것이겠습니까? 지난번에 조중휘가 판관으로서 정업품에 뛰어올라 첨정을 제수받았는데 그때 남수로 역임에 따라 곧 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 유독 한유에게 있었으마는 이를 의심하는 것입니까? 청컨대 아울러 개정하소서 하자 전교하기를 대신에게 의논한 후에 조처하겠다 하였다. 명하여 영동령 이상과 의정부에 의논하게 하였다. 윤필상, 노사신, 윤호, 한치영, 정문영, 유지가 의논하기를 녹사를 곧바로 수령으로 제수하는 것은 구법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설치한 능력을 시험해보는 법이 제수하는데 거리낌이 있다면 부득이 구법을 회복시킬 것을 의논해도 무방할 듯합니다. 한의는 구임이고 사만하면 승수한 전례가 있습니다. 더욱이 인기가 상당한 자이겠습니까? 김무는 중예를 역임하여 참이 승지에 이르렀으니 어찌 유독 감사에만 불과하겠습니까? 가선대부로 승수한 것은 한때의 특권이지만 유독 이 사람뿐만은 아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여러 사람의 의논이 이와 같으니 다시 고칠 수 없다 하였다.